제가 과거에 미국의 동맹에 대한 배신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트럼프가 그럴 소지가 매우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쿠르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다들 저를 욕을 하더만요. 이제 모든 언론이 달라들어서 미국이 레이건, 클린턴, 부시까지 쿠르드족을 100년간에 8번을 배신을 했다. 지금 이 에르도안 터키의 독재자가 쿠르드 국경에 30km를 진격을 하며 지금 수천 명을 죽이고 학살하고 있습니다. 그 학살하는데 한국이 터키에 수출한 자주포도 기여를 하고 있대요. 우리가 무슨 돈이 없어가 굶어 죽는 나라도 아닌데 무기 수출할 때는 북한하고 다르잖아요. 독재자가 될 수 있을 만한 나라는 좀 수출하지만은 양심도 좀 가집시다. 자, 그런데 그야말로 지금 이 트럼프 역시 미국의 다른 대통령처럼 배신을 했는데 그래도 미국의 다른 대통령은 동맹을 배신해 놓고 이용해 먹고도 입이라도 닫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야말로 이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배신을 하면서도 마치 안 그런 척 떠들면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의 동맹 배신 논란이 지금 매우 그 트럼프를 궁지에 몰고 있습니다.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을 나쁜 생각이라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지만은 트럼프가 홍콩에 대해서 이야기한 발언 또한 지금 많은 홍콩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홍콩에 대해 거기 지금 사람이 애가 15살 애가 나체로 바다에 죽어서 떠오르고 이 감옥에 갇혔던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홍콩시가 많이 누그러졌다면서 미중 무역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이 무역 합의에 대해서 지금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의 자화자찬에도 스몰 딜이라는 미중 무역 합의가 중국의 승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한테 미국이 홍콩을 불간섭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홍콩 문제를 거론하며 시진핑에게 화답했는데 트럼프가 유허 중국 부총리와 면담한 직후 중국이 홍콩에서 대단한 진전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시위가 많이 누그러졌고 훨씬 적은 수만 보인다. 그러면서 홍콩 사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진핑에게 사실상 정치적 불간섭 약속을 했고 불씨를 살려가려고 하는 홍콩 시대, 솔직히 말하면 경제고 뭐고 다 포기하고 지금 넉 달째 이런 짓을 하기가 쉽습니까? 그런 홍콩 시들한테는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정말로 이 트럼프의 저 입, 동맹은 아주 쉽다는 이 트럼프의 가벼움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이스라엘도 지금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영프독 6개 국가는 유엔에서 성명을 발표해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이러면서 발표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터키의 쿠르드족 인종 청소를 갖다가 경고한다. 쿠르드인에게 인도적 도움을 주겠다 했습니다. 미국이 쿠르드를 버스 밑으로 내던졌다고 비판했고 일본의 인터넷 매체는 트럼프에게 미군은 돈 받고 빌려주는 경비업체 같은 거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재고해야 된다. 그래서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호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트럼프가 다음에는 누구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른다.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원식 장군과의 하는 프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이 공짜로 자유준영 수호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대한 그 반대 급부로의 부와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제 미국이 거의 생양아치로 돌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사 돈을 벌어간다 하더라도 그 돈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포장이라도 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생양아치로 돌변해 가고 있다. 작년 연말에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이 IS 격퇴했다면서 12월 19일 트럼프가 미군 철수하겠다니 매티스가 반대하면서 장관직을 내던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슬그머니 이제 브레이크를 건척했지만은 언제 이들을 버릴까 시간만 보내다가 이제 쿠르드족을 한마디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유세 다니면서 우리는 거기서 할 일을 다 했다. 미군은 고향으로 올 때다. 실제 이 시리아 내전에서 미군이 앞서서 전투는 안 했어요. 뒤에서 자문, 고문, 지원 역할만 했지요. 그래서 쿠르드가 전투를 다 수행해서 전사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IS 다 격퇴하고 나니까 이제 그들을 터키 손에 던져줘 버립니다. 아사드 시리아 독재자하고요. 자, 그들은 자기들 땅을 위해 싸우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쿠르드족 따위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의 미국의 지금 동맹 정책과 생양아치 같은 짓거리에 누가 이제 미국과 제대로 깊은 동맹을 할 거냐는 거죠. 자, 그러면 한미동맹은 뿌리가 깊어서 쿠르드하고는 다르다지만 지금 한미동맹에서도 미국이 계산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저런 식으로 미군을 확 줄여버려서 일부만 남겨두고 빼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밑에서 배설을 했던 NSC 보좌관으로 볼턴 전임자였던 맥마스터는 섣불은 지금 대북 제재 완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북한의 핵 보유는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한반도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했지요. 북한보다 40배나 경제력이 큰 한국을 당장 흡수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핵을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허한 약속을 믿고 제재를 섣불리 완화해 줘서는 안 된다. 군사적 옵션과 강력한 제재를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트럼프 밑에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냈던 수잔 손턴 같은 경우에도 보여회에 나와서 미국이 몇 차례나 북한과 정상회담한다고 시간 낭비하고 제재 압박으로 거둔 성과까지 다 까먹어버렸다. 이제 시간이 거의 없고 북한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한 번도 구경한 적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면서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국에는 모든 걸 하라고 요구한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말하기 전에 실무회담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보따리를 풀어놔야 된다. 한국은 전체 방위비의 5분의 1만 부담한다. 지금 1조 원 조금 더 내니까 미국이 뭐라 했습니까? 50억 불, 즉 이 5배를 더 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불충분하고 비용을 더 내라고 대사가 거의 노골적으로 말을 했어요. 자,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25억 불, 즉 2조 한 8천억에서 절충이 이루어진단 말이냐. 자, 그러면서 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실수다. 철회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네들이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면 액수를 조금 낮춰줄 수 있고 그걸 파기하면 최소한 25억 불은 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 방위비 협상에서 강한 압박을 하겠다고 대사가 지금 앞장서고 나섰어요. 내년으로 넘기려는 것은 나쁜 전략이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지금 북한이 해상시설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정황이 민간 위성에 찍혔다는 겁니다. 자, 이미 올해 북한에 필요한 유류 확보 상한선이 초과됐는데 유엔의 안보리 제재에서 허용해 준 분량을요. 그런데 유조선이 계속 활발하게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남포항에 유류 탱크가 모여 있는 지점을 위성 사진을 찍어 보니 유조선으로 보이는 선박 두세 척이 매주 남포 항구 일대를 드나들고 있고 유엔 안보리 패널이 지목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도 대형 유조선이
정박했다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유류 탱크가 있는 육지에서 바다 밑으로 한 200m 이 지점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 보면 수중 파이프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어떻게 선박에서 남포 항구로 유류를 운반하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항구에 직접 갖다 대지 않고 바다에 떠 있는 척 하면서 수중으로 파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척 하는 배에서 실제로 하역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해상 유류 공급이 지금 이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보도한 지 7개월이 지나서도 다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70m 길이의 유조선이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자리한 곳에 정박해가 있다가 8일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와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름 빼고 있는 거죠. 바다 밑에서요.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유조선들이 드나들면서 기름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이미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만 해도 최소 40만에서 최대 100만 배럴의 정제유가 북한에 갔을 거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북한의 남포항을 보면 지금 불법 정제유 수입이 계속되고 있고 자, 북한이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연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선박대 선박 형태의 불법 환적이 지금 연간 50만 배럴로 정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북 제재가 지금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보면 커져가는 비핵화 회의론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한 결과고 그 과장한 결과는 결국은 한국이 전달한 말을 이 미국이 받아들여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라고 노무현 때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는데 당시 전자권 전환에 찬성했던 사람이 그때는 재래식 전력, 북한이 핵이 없을 때라서 그것만 고려해서 전자권 전환을 해주자라는데 자기도 동의했지만은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지게 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전자권 전환 논의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핵이 없을 때의 북한과 핵무기와 미사일 등이 없었을 때의 북한과 재래식 무기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북한, 그럴 때와 지금 북한이 온갖 종류의 핵과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가져서 북한이 한미와의 전면전 대결에서 국지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어떻게 전자권 전환이 될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한미는 3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자권을 넘겨주겠다 했는데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두 번째, 국지 도발과 전면전 시행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그리고 안정적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항단도 안보 환경, 이런 건데 문재인 정부는 1번과 2번이 충족되면 전자권 조기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3번 조건, 즉 안정적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한 3번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국방부는 벨 사령관이 미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개인 견해라 하지만 군 주변에서는 미군 원로가 사견을 밝힌 게 아니라 미군이 최근에 유엔사 강화 등을 하며 한국군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이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심지어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저렇게 발달했으니까 이제 미국의 MD망에 들어오라는 소리를 문 정권이 안 들을 줄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국 의회조사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한국, 일본 그리고 또 북한의 미사일 도달 거리 내의 미군 기지들이 지금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 아래 놓여 있고 또 SLBM 기능까지도 높아져 가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요, 지금 대충 장난을 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우려는 이제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